베르세르크 세계관엔 숱한 주연과 조연이 등장합니다. 캐릭터 각자의 비주얼과 스토리 또는 가치관에 따라 여론이 갈리곤 하죠. 그렇다면 이런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까다로운 아재 팬들의 호감을 독차지하는 캐릭터는 누굴까요? 바로 주인공 가치와 그의 조력자 해골기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가치는 작품의 주인공이자 주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가치와 함께 성장하며 희로애락을 나눈 독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죠. 반면 해골기사는 비교적 적은 등장 횟수에도 불구하고 가치와 일행들을 위기 때마다 구해주고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역할이라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과거사와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높은 관심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의 압도적인 무력과 해결사적 면모는 작품 내 최고의 간지를 자랑하죠. 그리고 이 두 캐릭터는 한바기로 찍어냈나 의심될 정도로 비슷한 운명을 걷고 있습니다. 해골기사는 모든 것을 과거를 되새기는 것처럼 가치를 인도하고 있어요. 마치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며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째, 인간 자체가 강한 캐릭터들. 해골기사는 천년 전 군웅할거의 시대에 갑작스레 등장한 전쟁 영웅 카이젤릭으로 확실시됩니다. 그는 전란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전 대륙을 통일한 전설적인 패왕이었죠. 이미 인간일 당시에 무력의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그가 늘 쓰고 다니던 해골투구는 죽음을 끌고 다니는 마왕이란 수식어를 만들어냈어요. 해골기사가 되고 나서는 어땠었나요? 작중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아니 단 한 번의 유효타를 허용한 적이 없는 강자입니다. 구드핸드와 대적 가능한 유일한 캐릭터예요. 해골갑주가 그의 생전 피지컬을 모티브로 했다면 엄청난 거부의 소유자인데요. 204cm의 가치를 뛰어넘는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가치의 스펙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야기 진행과 함께 점점 성장해가는 가치의 모습은 독자들 모두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드래곤 슬레이어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완력을 보세요. 왕전사의 갑주를 입은 가치는 탈인간의 경계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가 이 시기에서 살아남고 운전하는 모습을 본 해골기사가 괜히 감탄한 실력이 아니죠. 무엇보다 해골기사와 가치는 불굴의 정신력을 가졌습니다. 둘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일식에서 살아남은 부서지지 않는 멘탈을 자랑하는데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 캐릭터네요. 둘째, 배신당하고 소중한 것을 잃다. 사실 해골기사의 과거, 즉 카이젤릭 왕의 스토리는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작중에 드문드문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추측만 하는 게 전부죠. 하지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해골기사와 보이드의 관계가 현재 가치와 그리피스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즉 해골기사 카이젤릭은 천년 전 모종의 이유로 인간이었던 보이드와 반목했고, 보이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진홍의 베에리트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죠. 때문에 미들랜드의 전신이었던 카이젤릭이 제국은 멸망당하고 재생의 탑지하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보이드의 외관은 피부가 뒤집혀 있고 눈이 꿰매져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생전 카이젤릭에게 끔찍한 고문을 받았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커다란 뇌는 그의 방대한 지식과 현명함을 나타내서 카이젤릭을 보좌하던 현자나 종교 지도자로 예상하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부터 법왕청의 일신교 사상이 태동했다고 보는데요. 이는 모주구스편 후반부에서 상세히 다뤘으니 시간 될 때 살펴보세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카이젤릭 왕은 중노동을 시켜 큰 도시를 지었고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도시는 주지웅님 타락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신이 5천사 또는 4천사를 내려보내 그 도시를 파괴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천사란 고드핸드란 사실을요. 해골기사에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성정을 보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주지웅님으로 만들었다고 보긴 힘듭니다. 모종의 계략으로 보이드가 카이젤릭을 몰락시키려 했다는 것이 훨씬 가능성 높아요. 가츠와 그리피스, 그리고 캐스커, 매의 단의 황금시대 사가는 독자들 모두가 한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죠. 그만큼 모르는 이가 없고 완성도 높은 부분이라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츠와 해골기사는 모든 것을 상실한 아픔이 있는데요. 가츠는 매의 단 동료들의 죽음은 물론이고 연인 캐스커가 절친에게 범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다행히 요정섬에서 부서진 캐스커의 정신이 되돌아오긴 했지만 가츠를 마주하면 떠오르는 일식의 트라우마 때문에 두 사람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4화에서 자신의 아들인 이영의 아기, 즉 월화의 소년이 그리피스와 한 몸임을 알게 됩니다. 복수를 위해 그리피스를 죽인다면 자식도 함께 죽여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 카이젤릭은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골기사의 생전 연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벚꽃의 공주무녀로 한눈에 봐도 요정섬의 존재임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연인의 마지막 모습이 흘러내린 피와 함께 페이드아웃되며 해골기사의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립니다. 셋째, 홀로지만 홀로이지 않다. 해골기사와 가츠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증오와 분노는 꺼지지 않는 화염과도 같아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게 되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어퍼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느새 그들 곁엔 자신을 믿고 함께 싸워주는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해골기사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있지만 그를 곁에서 도왔던 플로라나 요정섬 마법사들을 봤을 때 그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츠의 경우엔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동료들이 생기면서 평범하고 유치한 판타지물로 전락했다고 옛날에 어둡고 처절한 베르세르크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츠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파티원들 때문이었습니다. 신에 필적하는 그리피스에 닿기 위해선 그들의 헌신적인 조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발버둥 치는 자들. 결론적으로 가츠와 해골기사 모두 발버둥 치는 자들입니다. 이는 곧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저항하는 존재, 고드핸드의 숨통을 끊으려는 존재들이죠. 사실상 복수를 위해 두 인물의 심장은 고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악의 소나기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고드핸드들도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 그중 가장 큰 변수는 가츠와 해골기사의 존재입니다. 의외로 너는 수면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수면에 물결을 일으키는 물고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판타지아가 열린 이후 이 물고기들은 떼를 지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골기사와 가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플로라의 말대로 운명이란 원형이 아닌 나선형이란 사실이죠. 운명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과 같이 순환 반복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3차원 공간의 곡선같이 빙빙 도는 형태에 가까워요. 과정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해골기사와 가츠는 한박일 정도로 비슷한 운명에 놓여있지만 해골기사가 맞이한 실패한 과거와 달리 가츠의 미래는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란 누군가의 입장에선 실패가 될 수도 있겠죠. 해골기사는 그 일말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건 존재, 시간의 접점에서 호시탐탐 고드핸드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자입니다. 자신이 1000년 동안 끝내지 못한 인과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를 이끌어줌과 동시에 이용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리피스의 일시 때 해골기사의 개입이 없었으면 가츠와 캐스커는 죽었을 거예요. 광전사의 갑주를 만든 요정섬의 드워프 대장장이 하나는 해골기사의 해골갑주를 반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골기사 또한 스스로를 끝나지 않는 밤을 헤매는 망자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했는데요. 플로라가 요정섬에서 추방된 이유는 해골기사와 동료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깨뜨린 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녀가 깨뜨렸다는 금기는 아마도 해골기사의 소멸하는 영혼을 갑주 속에 봉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멸하는 자연적 존재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붙들어 놓았을 확률이 높아요. 이것이 바로 조드가 언급한 적이 있던 명부마도의 길인 것입니다. 현재 일단락된 베르세르크 364화의 시점에서 가츠는 그리피스와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전사의 갑주는 조금씩 가치를 좀먹고 있는 상황. 갑주의 전 주인이었던 해골기사, 즉 카이젤리 광은 최후의 순간 모든 뼈가 부서지고 모든 피가 뿜어져 나올 때까지 싸우다가 절명했었죠. 그리고 운명의 이정표는 가츠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몰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원형이 아닌 나선형.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생전 인터뷰에서 베르세르크는 해피엔딩일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봤을 때 최소한 해골기사 때와는 다른 결말로 이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작가가 생각하는 해피엔딩과 독자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항상 모든 것을 잃기만 했던 가츠가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것이라는 점, 이는 그리피스에 대한 가츠의 원한이 끌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피스의 죽음이 될지, 가츠의 죽음이 될지, 또는 누군가의 죽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국 베르세르크는 운명을 극복한 인간에 대한 예찬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